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뭄은 완전히 해결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가뭄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을 해결하니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는 만큼 안정화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또 부동산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많이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아래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저희 방송 발빠르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그 규제책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내용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구체적인 방안들이 드러난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8월 12일 오늘 오전에 결국 정부는 여러 가지 반대와 또 여러 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법안이 바꿔지면은 약 40일 후 10월부터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익숙한 거죠, 우리한테는. 과거 2013년 이전에 또 적용되었던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무조건 암울한 어둠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적용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또 다른 투자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존 집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기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집이 없으신 분들 또 주택이 있지만 좀 새로운 주택으로 좀 갈아타고 싶은 분들 헌 집에서 오래 살아서 좀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에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14년 이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부동산 가격이 마치 많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2008년 리먼 사태 터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세계 경제와 부동산 경제의 침체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013년을 거치면서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4년 1월 1일자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죠.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외적인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니까 정부 쪽에서는 경기를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풀고 양도세, 중과세도 풀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다시 또 침체된 경기, 우리나라의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분양 가격을 규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미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었고 그동안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게 올 10월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정부 측면에서는 이거 뭐 부동산 가격 잡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무언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하나의 더 센 규격이죠. 센 규제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 지금 별로 이렇게 대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배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놨는지 이걸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으면 무조건 규제죠. 그래서 또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가격을 잡거나 안정화시키는 대안이 없다라는 증거겠죠. 그렇다라는 건 결국은 수요를 억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수요 공급 간단한 건데 가격이 좀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 하고 놔두고 다 오르면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우리 또 국민들 서울 가격 뭐 강남 많이 오르고 뭐 마용성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이 다 몰린다면 몰리겠느냐? 몰리면 집 하나 달랑 너희들 갖고 그냥 거기서 되게 힘들게 살아라. 나머지는 싸게 살 테니까 뭐 이런 두면 좀 편하다는 마음으로 서울의 규제를 완전히 풀고 좀 낙후된 그다음에 노후화된 그러한 주택들을 과감하게 좀 현재 허락 없애 가지고 멸실 처리해서 좀 그냥 이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아파트를 짓게 하면 될 텐데 지금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수도권 경인 지역을 해서 우리 전국은 지금 부동산 지금 현재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듭니다. 경기가 돌아가야 부동산 경기도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좀 자기가 원하는 게 많아지는데 결국은 많은 그 고소득층이 돼가거나 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간다는 거고 자기들은 좀 좋은 데 찾아간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요 값으로 좀 돈을 많이 내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25개 구를 그냥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 풀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둔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처음 우리가 첫 초반에는 좀 어렵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은 모두가 좀 평준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 세계 어디든 고급 명품 주거단지는 있으니까 그건 별 외로 두더라도 서울 전체가 명품 주거단지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두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에 또 안 잡히면 또 뭘로 또 하나 또 나오겠죠. 이제는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도 만들 것 같아요. 이제 더 안 잡히면 이제는 그냥 거래가 안 되면 너 정부한테 거래 허가 받고 거래해? 뭐 이런 거겠죠. 거래 허가제까지 나오면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나오려면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뭐 잡든지 하셔도 되는데 이게 찔끔찔끔 잡아봐야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써먹은 것도 써먹으면은요 이 시장 잘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의미는 재개발, 재건축, 민간 택지 공급 가격이 좀 하락해서 사업성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업성, 뭐 좀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놈의 사업성 때문에 이 지금 수많은 규제를 8.2 조치, 9.13 조치 또 이번에 8.12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라면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그거 뭐 사업성 인당 5천만 원 나빠지고 1,000만 뭐 1억 나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인당 5천만 원 사업성이 나빠졌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세가 그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걸 이걸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시장을 보면은요 어떤 욕구에 의해서 가격 오르는 부분이 더 무섭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공급 가격을 낮추면은 오히려 재건축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익이 좀 이렇게 희석되는 효과가 있겠죠. 재건축에는 이익이 많이 나면은 이미 재초법이라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 재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건축 초과 한수제가 있는데 초과 이익 증가 부분이 이제 오히려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분양가가 좀 낮아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모두에게 기회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말, 2013년 아마 11월에서 12월경으로 기억되는데 이때 당시에 영등포 1-4구역 영등포 아크로타워의 일반 분양이 있었습니다. 일반 분양은 조합원이 분양받고 남는 부분을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그때 영등포 아크로타워는 평당 약 1,500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평형당. 그래서 114제곱미터의 분양가 34평형 정도가 되는데
34평 분양가가 6억 3천에서 6억 8천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 시세를 살펴보면 한 13억 정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나왔던 것도 역시 그냥 거래가 되면 이렇게 시중에서 가격이 싼 만큼을 나중에 후 반영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영등포는 분양가 상한제 하, 상한제 일대 분양된 거고요. 그 이듬해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최초로 분양한 게 부가현 1-3구역에 그 아현역과 이대역 바로 이쪽이죠. 대림 2편 한 세상이 그때 분양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평당 2,300만 원, 114제곱미터형의 분양가, 34평형 분양가가 한 7억 5천에서 7억 8천만 원 정도 분양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 한 1억 정도, 1억 2천 정도에서 1억 정도 더 비싸게 공급이 됐죠. 그런데 현 시세를 보면 14억 정도 합니다. 과연 지금 일시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이게 목을 꽉 쥐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이 아파트의 시세가 낮아지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반사 이익을 받는 분이 항상 있죠. 우리나라 항상 보면 우리 요즘 법들은 보면 규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앞면에 선생님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뒷면에서는 이익을 보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분양이니 뭐 이런 열풍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 기한을 뭐 3, 4년에서 또는 뭐 5년에서 7년, 뭐 10년까지 잡는다고 하는 10년, 20년 잡아도 살 사람은 삽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 떴다방처럼 표현해서 그러는데 의외로 사서 본인도 살고 자기 자녀들 증여도 하고 손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신 분들은 좋은 지역은 팔려고 하질 않아요. 문제는 가격 내리는 뭐 수도권 지방이 문제죠. 여기는 사라고 해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투자를 하는 분들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빵과 우유, 즉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10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반 분양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서 피 일부라도 붙이고 사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의 가족 뭐 이렇게 뭐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3년에서 5년 또 10년 금방 갑니다. 눈 딱 깜짝할 사이에 10년 가잖아요. 그러면 또 가격이 폭등해 있을 거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10년 동안 또 잡고 있을 때 우리 화폐 가치의 하락이 또 무섭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인건비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30%또 거의 30%가 넘게 올랐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부분들이 응축됐다가 폭발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부자 됐던 분들은 좀 참으시고요. 내 집 없는 우리 무주택자들이나 내 조그만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큰 집, 새 집 살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는 그런 시민의식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또 다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올 기존 주택, 기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될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우리 개의치 마시고 우리 아시아경제 팍스경제TV 우리 부동산 고민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기회가 또다시 온다는 걸 인지하시고 부동산 외면하지 마시고 부동산 세계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